뭐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세대는 바둑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고수하고 뭐야? 해보는 거죠. 고수하고 해봐가지고 고수의 수를 계속 좀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어떤 이런 테크닉들이 있고 내려가지고 고수의 수를 자꾸 배우다 보면 자꾸 급수가 올라가죠. 같은 급수끼리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고만고만 하다가 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유교학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고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교학을 설명하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따라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자꾸 막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요. 제가 핵과 전자사 인력과 전자전자 반발력의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원리, 그 유기 고수인, 김준 선생이 하는 그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려고 하면, 저는 유기를 아주 사랑해요. 사랑한다 해야 되나? 너무 심했습니까? 그 정도로 유기를 좋아하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쫙쫙 깨이게 되고요. 뭐, 당연하게 점수도 잘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유기학만은 항상 그 1등을 하면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22년 제가 45이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20여 년 동안에 유기를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고수니까 거기에 어떤 전체 흐름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김준 선생의 그 수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시라고. 제 수는 뭐야? 기본 원리가 뭐야? 핵과 전자사 인력과 전자전자 반발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고 또 유기도 구조와 힘과 에너지라는 그 논리 가지고 풀어나가고 또 몸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수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기를 해나가면 훨씬 재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대 27대 1 경쟁률 뚫고 약대 그 편입도 합격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배운 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럴 때 보이지만 영 엉터리도 아니에요. 검증도 했잖아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에타인의 sp 혼성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점이 하나 없는 게 나올 거는데 이게 지금 PPT 잘못되어서 어떤 이 중심 탄소가 있고요. 4개의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개의 수소가 접근하면서 혼성이 되는데 이 SP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요 S 하나하고 P, X 하나하고 그 두 가지만 혼성이 되어서 2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VSEPR 논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선형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PZ하고 PY 있죠.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색깔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색깔만 이렇게 바꿔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꿔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이제 2개의 H가 결합을 하러 여기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결합 형성하고 요 파이 결합이 요렇게 형성되는 요걸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연상이 되나요? 제가 여기에 입체 구조를 하나 더 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거는 뭐예요? HCCH가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CC 발끝에 C, H 이렇게 되어서 선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이 결합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나와 있는 거. 이해되나요? 팔랑개비처럼, 바람개비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돼가지고 옆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몸속에 이렇게가 파이 결합 형성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빨간 거는 수평면으로, 그 다음에 이 회색은 수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여튼 이런 2개의 종류의 파이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P 혼성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시그마 결합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는 여기 비공유 전자상이 되는데 SP 혼성은 반드시 파이 결합을 2개 가지고 있어야지 SP 혼성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SP 혼성은 파이 결합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이제 에타인 하는 이 에타인의 구조를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산소는 못합니다. 삼중결합, 못 만들기 때문에 파이 결합 2개 할 수 없어서 C와 N, 결합 3개 가능한, 3개까지, 탄소는 4개까지니까, C와 N만 sp 혼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 이 sp, 파이 결합 2개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워요. 요거 이중결합이니까 sp2 맞죠? 요것도 뭐야?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sp2 같지만 이 혼성이 뭐냐면 sp 혼성이에요. 자, 정의에 맞을까요? 자, 보세요. sp 혼성은 파이 결합 2개 있어요. 저 중심 탄소를 보시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탄소에 요거하고 요거가 뭐야? 파이 결합을 형성해요. 파이 결합 형성해서 요렇게 파이 결합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이 결합 하나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앞하고 저 지면 뒤에 있죠. 요 앞하고 지면 뒤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구조는 죄송합니다. 저 구조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입체 구조부터 그리고 나서 합시다. 요렇게 돼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H하고 H하고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입체를 나타낼 때 보통 수평에 있을 때 요렇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돼 가지고 파이 결합이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 파이 결합은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탄소와 요 탄소도 또 파이 결합이 하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파이 결합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중심 탄소에서 또 하나의 파이 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파이 결합이 2개인 sp 혼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이 결합 저 지면 뒤쪽에 있고 파이 결합 지면 뒤쪽에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렇게 파이 결합하고 저 지면 뒤쪽에서 이렇게 파이 결합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야? 지면 앞뒤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 H들은 지면에 누워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탄소는 뭐야? 여기에 파이 결합 하나, 여기에 파이 결합 하나 해서 sp 혼성은 파이 결합 2개 맞죠? 이건 sp 혼성입니다. 반면에 이 탄소는 뭐야? 요 탄소는 파이 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sp2 혼성이고 요 탄소 역시 뭐야? 파이 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sp2 혼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sp2 혼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알렌이라는 구조인데 이 sp는 좀 특이한 구조니까 알아놓으시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C에 O에 O 이것도 뭐예요? 산소 2개는 sp2 혼성이지만 요 탄소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sp 혼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sp 혼성은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야. 요렇게 된 sp 혼성도 있고요. 그 다음 뭐야? 요렇게 된 sp 혼성도 있고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sp2 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는이 있으면 sp2 혼성, 는 하나가 출발하면 sp2 혼성인데 이제 이게 중간체나 이런 데에서는 는 이중결합이 없어도 sp2 혼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자 상태에서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중결합 하나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sp2 혼성. C 이렇게 하면 여기 뭐야? sp2 혼성, sp2 혼성, sp2 혼성, sp2 혼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건 sp2 혼성, 이거는 sp 혼성, 이거는 sp 혼성, 이거는 sp, sp2, sp, sp2. 퓨전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조금 어려운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N 같은 경우에도 요 N은 뭐야? 삼중결합이 있고 요거는 시그마 결합 아니고 비공유 전자상으로 되어 있고 이 C도 역시 뭐야? 삼중결합 있죠. 그죠? 그래서 sp 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탄소까지가 뭐야? 선이고요. 요 비공유 전자상도 선상에 있고 요거는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 둘, 셋, 넷 이 탄소는 뭐야? sp3이기 때문에 이렇게 3면체로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렇게 3면체로 나와 있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뭐야? sp까지 했어요. sp3, sp2, sp까지 혼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기구조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유기구조식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에 가까운 구조가 거기 교재에 보시면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볼란스팅 모델이라고 이제 그나마 이제 실제를 좀 제일 많이 반영한 게 스페이스 필링이고 그 실제 입체를 좀 표현한 게 볼란스팅 모델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게 군뱅이 같죠? 그죠? 군뱅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얀 회색이 수소 오비탈이고 이거는 뭐야? 저기 탄소의 sp3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이걸 뷰테인이라고 해요. 명명법은 뒤에 2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축소 구조로서 보면 이거 결합들을 다 단일 결합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CH3, CH2, CH2, CH3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에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오죠. 요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든 유기화학 어떤 교재든지. 그래서 아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얀끝과 굽어진 꼭지점의 탄소고 나머지 수소 다 생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뭐가 다르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CH3, CH2 여기는 다른 게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고 요거 하나에서 OH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에서 H의 차이가 보입니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오비탈의 입장에서 CH 결합한 거하고 OH 결합한 거하고 똑같은 HH인데 예, 요거는 그냥 HH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굉장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전기음성도 즉 핵양성자 숫자가 O가 더 강하니까 H에 있는 오비탈을 더 많이 뺏어와요. 결합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H는 더 작아요. 그 여기 CH는 더 커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가지고 반응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축소 구조 형태로 내서 이렇게 완전히 시그마 결합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떤 경우에 여기 OH 작용기 OH는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구조 실제 이걸 연상하셔야 되고 심하게 오버한 거는 요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골격 구조나 결합성 구조에서 H를 모두 없애는 것은 CH 결합은 다 없애지만 OH 같은 경우 어떤 NH나 이런 것들은 작용기에 다른 원자들에 붙어 있는 것들은 없애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OH랑 한 거하고 O하고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자, 이거는 마땅한 모델이 없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그린 건데 이거 지금 뭘 나타나고 있죠. 요거 탄소가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CH2, CH이고요. C에 CH3가 달려있는 거 연상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썼는데 축소 구조식으로는 단일 결합 다 생략 여기 이중결합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구조. 아니면 아예 탄소 골격 결합만 놓아두고 H와 C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5페이지를 펴보시면 다양한 구조들이 루이스 구조식, 축소 구조식, 결합성 구조식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5페이지는 반드시 한번 카피하듯이 써보세요. 알겠죠? 카피하듯이 써보시면서 루이스 구조, 축소 구조, 결합성 구조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주로 배워야 될 거는 결합성 구조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장 축약된 거. 여기서 이제 실제 구조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 실제 입체를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다 떠올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혼성한 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탄소들의 혼성을 한번 적어보시고 산소들의 혼성을 적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 연습하시면 그나마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수업을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해보기 위해서 몇 분들한테 한번 이제 제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이제 acceptable 하냐, 유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격생들을 통해서 이제 비전공자나 아예 이제 다른 전공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코멘트를 좀 받으니까 요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유기 배울 때 이 결합성 구조로 가버려서 결합성 구조가 뭔가를 설명할 때 너무나 이제 힘겨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유기화학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 구조를 통해서 구조와 힘과 에너지, 실제 이 구조는 뭘 구조를 연상시켜야 된다는 거냐? 요 입체 구조를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천이 아니구나. C3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 성질을 여기서 또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몇 번을 연습을 해보세요. 절대로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기화학은 쓰면서 입체 구조가 어느 정도 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1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요 개념 흐름도, 이거는 1장에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표지. 거기에, 자, 처음에 이제 전체 흐름은 구조가 이제 쭉쭉 만들어지는데,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원자 구조로부터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다양한 분자의 모델들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오비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비탈은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원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전자들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된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력의 원리를 원자의 구조뿐 아니라 원자의 규칙성, 결합 다 적용하는 건데, 자, 원자의 주기성 또는 규칙성은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력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전자 천화도에서 주기성이 발견됩니다. 그 주기성은 어떤 원자가 변해서 결합을 형성하려고 할 때 옥텟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나 배위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자는 이온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분자나 이온을 이제 어떻게 돼요? 형성했을 때 그걸 이제 실제로 오비탈이지만 그보다 간략한 어떤 약속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조의 표현이 바로 루이스 구조예요. 이 루이스 구조는 사실 방금 전에 배웠던 축소 구조나 그 다음에 결합성 구조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이스 구조와 그 생략된 구조들. 요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루이스 구조만 표현해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를 연상해야 되는데, 그 입체 구조를 연상할 때 전자상 반발 원리를 이용한 VS-EPR을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루이스 구조만 가지고 이 구조가 어떤 입체를 가졌다고 연상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물론 루이스 구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성 오비탈 그걸 배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 흐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배우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혼성 오비탈 이론이나 원자각 결합 이론을 이제 뒤에다가 해서 내공으로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루이스 구조 다 아니야. 점원과 선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 겹침, 즉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오비탈 겹침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혼성 오비탈을 배워야지 실제 유기 구조의 입체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에 의해서 결합거리나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어떻게 다르다든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비편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실제 실제 자연의 구조에 대한 감각이 오죠. 이걸 이제 어디에다 넣어요? 루이스 구조 보면서 넣으면 돼요.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 분자의 다양한 표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기 분자를 많이 써요. 입체 구조, 축소 구조, 결합선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자연의 구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파이 결합이 있으면 나중에 보면 파이 결합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든지, OH, NH 이런 비공유 전자상들이 땅땅으로 보지 말고 실제 오비탈은 N의 비공유 전자상이 더 반응성이 높다, 이런 것들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장의 구조 파트가 끝났어요. 구조의 주요 개념 흐름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기 분자를 형성까지는 다 한 거예요. 됐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힘과 에너지가 남았겠죠. 기본 기초 이론으로 챕터 3개가 구조와 두 번째 챕터 힘, 세 번째 챕터 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그 힘과 그 구조 속에서 힘과 에너지를 보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챕터인 이제 힘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연선 문제는 여러분들 뒤에 답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연선 문제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구조로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유기구조는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원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거의 챕터마다 아티클을 적어 놓았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와 유기학의 차이점 이거는 앞에는 없고 이제 프리덴텐션에 잠시 언급해 놓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알파벳이 결국에는 뭐 원자와 그 다음에 선이 점이 이런 것들이 결합 뭐 비공유 전자상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걸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까요? 자 이건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안 하고 이제는 수업 칠판으로 보드로 할 거예요. 자, 이제 2장, 이제 성질을 해서 1해가 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장에 보면 분자의 힘, 분자 간의 힘 나와 있는데 그 조의 개념 흐름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이 챕터에서 주로 배우게 될 거는 전기음성도, 결합극성, 분자극성, 유발효과, 형식전화, 공명효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 1장의 연속입니다. 연속. 1장을 배웠다. 이제 인식했다. 그렇게 하고 구조를 인식하고 이제 그 구조에 들어있는 성질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전기 음성도예요. 뭐 일반 화학 시간에도 배울 거 있지만 전기 음성도는 이것도 글자 그대로 electronegativ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척도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A, B에서 이제 원자에서가 아니라 분자에서요. 분자에서 A, B 각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척도예요. 이게 전자는 결합 전자상이 있고 뭐 비공유 전자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 내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의 척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기 음성도는 원자의 개념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제가 X로 할게요. 전자가 시그마 결합 환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하고 B의 사이에 있는 이 전자상은 공유 결합을 했다고 칠 때 대부분 다 공유 결합이니까 유기분자들이 이게 A 소속이고 이게 B 소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상을 당기는 능력이란 건 A 입장에서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하고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하고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죠. 그럼 결국 네.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분자 내에서의 원자가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과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이온화 에너지, IE,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고, 그다음 외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척도가 electron affinity, 전자 친화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쉐어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electronegativity, 전자 친화도예요. 전기 음성도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전자 친화도도 일반적으로 컸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자 친화도에서 할로젠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헬륨, 네온, 아르곤 하는 18층은 여기서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왜? 결합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할로젠이 이온화 에너지도 높았고 전자 친화도도 높았죠. 그러면 전기음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기음성도 높은 게 F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면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원소들의 전기음성도가 나와 있어요. 다 외우세요. 하면 너무 심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외우시라는 거예요. HBCNOFCLBR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몇 가지인가요? 8가지인가? 8가지는 외우시는 게 유기화학을 유의하는데 필요합니다. 일본 화학에서 원자번호 20개 외우는 거 필요하듯이 구구단이듯이 유기학에서의 구구단이 제가 강조하는 게 전기음성도하고 그 다음에 PK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공유결합에서 언급했던 결합극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원자가 똑같으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같기 때문에 결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다른 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HF 배웠죠. FF하고 F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전자쌍은 사실 결합 전자쌍은 똑같이 쉐어링하고 있죠. 근데 HF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훨씬 강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오버하면 전자쌍이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F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결합이 극성 결합. 요거는 무슨 결합? 비극성 결합. 또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겸성도 차이가 나는 결합을 극성 결합 또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전겸성도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면 예를 들어서 NAF 이런 것들은 뭐야? HF는 약간 예외적으로 그죠? 전겸성도 차이가 1.7 이상 나는 경우남에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인데 일반적으로 NAF 이렇게 해가지고 전겸성도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요? NA가 얼마인가요? 0.9죠. 그럼 F는 4.0이니까 이거는 뭐 2.1 차이가 나죠. 아니 3.1인가요? 3.1 차이 나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이거는 뭐야? 이온 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온 결합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전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되고 극성 공유 결합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비극성 공유 결합은 그냥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유기하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극성 공유 결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양하전, 부분 음하전. 요걸 이제 표시하면 전자성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니까 전겸성도가 강하고 전기적으로 더 많이 음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야? 델타 마이너스 표시하고 요거는 뭐야? 델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전겸성도 차이가 1.7 이상일 때 결합이 이온성이 50%를 넘어서 이온 결합이 일반적으로 된다 하죠.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결합이라도 CN이나 CCL 같은 경우는 전겸성도 차이는 둘 다 똑같죠. 3.0 하고 그다음에 2.5, 0.5로 똑같지만 CN보다는 CCL이 훨씬 결합이 약하고 반응성이 높아요. 왜? 결합 거리가 먼 거죠. 뭐야? CN은 2주기, 2주기 결합이고 CCL은 전겸성도 차이는 같지만 2주기, 3주기 결합이니까 결합이 쉽게 말하면 허접해요. 그래서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CN 결합은 굉장히 안 떨어져 나가고 CCL 결합은 잘 떨어져 나가요. 즉 결합 거리 요인도 인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 원자 간 전겸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공유성,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야기하려고 이걸 냈느냐면 그 밑에 이제 유기물질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sp3CH 있죠. 알케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까 CH3, CH3 그죠? CH4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 세 개째는 CH3, CH2, CH3 이렇게 돼요. 지금 빨리빨리 안 되는 분이 있죠. 근데 연습을 하고 나면 됩니다. 일장을 충실하게 연습을 하시면 CH2 중앙에는 2개가 돼 있고 끝에는 3개가 돼 있고 그래야 C들이 다 결합을 내게 해요. 이런 종류들은 다 sp3CH들로 이루어진 알케인이라는 그룹들이에요. 이런 종류들은 뭐예요? 뭐냐면 이 CH의 전겸성도 차이가 0. 얼마밖에 안 나죠? 3밖에 안 나죠. 그럼 결합 공유성이 96%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야? 결합 극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쉐어링을 잘하고 공유를 잘하고 있어서 눈으로 보면 CH라는 이게 상당히 결합이 뭐 극성이 커 보이지만 알파벳 때문에 그건 알파벳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겸성도 차이가 작아서 굉장히 극성이 작아서 거의 유기하겠으면 비극성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을 할 때 이거는 뭐야? 어느 한쪽으로 전자상이 쏠리지 않고 쉐어링해서 뭐 했던 그 원리대로 돌아가서 요렇게 끊어지는 그런 반응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루전 알킬 챕터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합 극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인 유발 효과에 대해서 배워요. 유발 효과. 유발 효과는 유발 효과 또는 이 어떤 책에는 유도 효과라도 나와요. 유도 효과. 그래서 이런 용어가 두 가지일 때는 보통 시험 같은 데서는 inductive effect에서 영어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어를 모르는데요. 그럼 걱정하셔야 되겠다, 그죠? 근데 뭐 유발 효과, 유도 효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유발 효과라는 건 뭐냐면 결국 결합의 극성이 존재할 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현상 자체는 뭐예요? 이제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유기분자나 중간체에서 결합한 원자 간의 전겸성도 차이가 날 때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제공하는 releasing 또는 donating이라고 하는데 혹은 또는 withdrawing 잡아당기는 효과를 뭐냐면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당김 유발 효과 또는 전자 제공 유발 효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HBr 이렇게 돼 있으면 이 CH는 뭐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쓴다고 했죠. 극성이 굉장히 약해서 요거는 뭐야? 분명히 어떻게 돼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써요. 전기염성도가 이게 더 뭡니까? 작고 이게 전기염성도가 더 크죠. 결합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요거 전기염성도 2.8, 2.5 이거는 뭐야? 2.2, 2.5, 0.3밖에 둘 때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반응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1주기, 2주기인데 이거는 뭐야? 2주기하고 몇 주기인 거야 이게? 4주기가. 2주기, 4주기라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떨어져 나가요. 자, 그래서 일단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이렇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로 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어느 쪽으로 쏠린다는 말이야? CES, BR 쪽으로 쏠리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서 결합이 쏠리는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야? BR은 CBR의 시그마 결합을 당기는 전자 당김 유발 효과가 있다. 그죠? CBR에서 BR은 CBR의 시그마 결합을 당기는 전자 당김 유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CH3는 BR에게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 전자 제공 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 제공 유발 효과가 있고, 요 BR은 뭐예요? 전자 당김 유발 효과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던 CH3에다 H 하나 떼어버리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OH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H3, CH2에 아까 탄소 2개짜리 있는 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Cl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H3, CH2, CH2에 여기다가 뭐 CO, 카본일이라는 이걸 달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달 수 있는데, 요런, 즉, 알케인에서, sp3 하고 있는 알케인에서 H 하나 빼고 대신에 달아놓은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을 뭐야? 일반화해서 R 이렇게 해서 알킬 그룹이라고 해요. 알킬 그룹. 이거는 뒤에, 이 챕터의 뒤에 보면 명명에서 나오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알킬 그룹 중에서 메테인에서 나왔어요. 메틸 그룹, 에틸 그룹, 이거는 프로필 그룹, 노말 프로필 그룹에서 프로필 그룹인데, 이런 알킬 그룹들은 다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전자를 뭐야? 제공해주는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탄소 결합은 결합성이 없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모자라서 전자를 제공해주는 유발 효과. 그래서 유기황에서 알킬 그룹들은 대부분 다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전자 제공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반응을 할 때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선생님 배웠는데요.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분자의 극성은 또 한 가지 팩트가 어떤 추가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통해서 분자의 극성을 측정하는데, 결합의 극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HCl, 뭐 HF, 그다음 ICl 이런 것들은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결합이 극성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C에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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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이거는 결합의 극성이 있지만 비극성 분자예요. 요 나머지 이 세 개는 다 극성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것도 비극성이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잘 아시는 이거 보이나요? 카메라? 이쪽으로 할게요. 보이나요? C에 O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역시 비극성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거기 이제 전하와 결합 거리를 곱한 값인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량이라는 거예요. 물리에서 배우는 벡터량이 뭐냐면 크기, 힘의 어떤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상쇄되면 벡터 값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2를 보면 이쪽으로 올까요? 간단한 CO2를 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CO 결합은 어떻게 돼요? 전자 O가 당김 유발 효과, 그 다음 뭐야? 전자 당김 유발 효과가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각각의 결합은 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CO가 완전히 반대편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뭐가?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즉 비극성, 극성 결합이지만 비극성 분자가 돼요.
또 하나 지금,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삼면체에 CL 양 꼭지점에, 4개의 꼭지점에 이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입체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선을 2개 하고요. 나머지 2개는 세기로 하면 입체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써요. 입체를 표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삼면체라고 아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2개가 벡터 합을 하면, 요거하고 벡터 합을 하면 요게 되고요. 요 2개가 벡터 합을 하게 되면, 역시 뭐야? 이 방향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 벡터 합이 뭐야? 요거 벡터 합하고 요거 벡터 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성 결합을 가지지만 비극성 분자에 해당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런 종류들이 나와요. 이제 알케인 종류들이 대부분 다 뭐야? 극성 결합, 이건 사실 극성 결합이지만 아주 약한 극성 결합에다가 벡터 합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케인은, 거의 모든 알케인은 비극성 분자가 되고, 방금 했던 CCl4나 그 밑에는 BF3, 이거는 일반화학 시간에 보통 배우죠. 각이 120도일 때, 또 물리학 할 때도, 물리할 때 토크란 게 있어요. 토크, 뭐 그런 거 할 때 배우는데, 요거 120도일 때는 이 값이 요거 하나하고 똑같은 벡터를 가지게 되죠. 벡터 크기를. 그래서 이 2개가 상쇄되어 버리죠. 그래서 요것도 뭐야? 극성 결합이지만 비극성 분자. 이런 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가 알켄인데요. 알켄은 시스냐 트랜스냐에 따라서 벡터 합이 달라서 극성과 비극성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습 문제 나오니까 알려드리면 뒤에 또 아마 알켄에 가서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F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F 정확하게 반대로 잡아당기고 요 CH고 CH는 약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값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것 같고, 다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 즉, 극성 결합을 가지지만, 비극성 분자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런데, C에 F가 시스로 달려있을 때, 시스 트랜스쯤은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는 뭐, 트랜스 형태의 입체 이성결실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시스 이성결실을 해요. 자, 이 시스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 벡터 합이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런 네트 힘을 가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당기고, 뭐 크지는 않지만, 그 잡아당기죠. 그 전체적으로 전부 어떤 쪽으로? 위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죠. 그럼 요거는 뭐야? 이 분자는 극성 결합의 비극성 분자가 아니라 그냥 분자예요. 극성 결합 가지면서 극성 분자고, 요거는 비극성 분자고. 그래서 트랜스는, 같은 치환기가 달려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트랜스는 극성 결합 가지는 비극성 분자이고, 시스는 극성 결합을 가지면서도 또 극성 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또 하나의 개념인 형식 전화. 사실 이제 유기화학 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형식 전화, 공명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식 전화가 뭐냐면 formal charge. 이건 형식전으로 형식 전화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책에는 형식 하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형식 전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전화가 아니라 전하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 더 이제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자 내의 원자의 전하를 표시한 것, 즉 전하의 형식을 표시해 놓은 거고, 분자 내에서 원자의 전자 상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 유발 효과, 산도, 분자, 반응성,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개념이에요. 이 형식 전하라는 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세요. 자, 지금 힘 챕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보고, 유발 효과 보고, 힘이 어디로 쏠리는가, 형식 전하 보고, 어떻게 또 반응성 힘들이 나타나는가, 공명 구조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표시법 또는 계산법을 보면, 형식 전하는 원자가 전자수에다가 결합수에, 결합 전자쌍의 수죠. 근데 전자쌍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결합
혹은 비공유 전자수를, 전자쌍수가 아니고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배운 뭐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배위결합의 결과, 요걸 배웠죠. 이걸 배우면, 이건 어떻게 되면,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원래가 뭐야? 8개가 아니고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수, 이게 뭐야? 3개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 쌍수가 아니고 전자의 수니까 전자쌍에는 전자가 2개 세면 돼요. 그럼 뭐야? 총 1이 되죠. 그럼 이게는 결국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형식 전하는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뭐 배웠죠? 요거 배웠죠. 요거는 뭐야? 질소가 몇 쪽? 15족이면서 체외각 전자가 5개 있죠. 그 다음에 결합이 4개 있죠. 그 다음에 뭐는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형식 전하가 역시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또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1은 보통 아니고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O, C, H, H, H. 요거는 형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옥탱누를 마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보세요.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원자가 4개 있는데 결합 4개 있으니까 4, 4 하면 빵이죠. 수소는 뭐 형식 전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세요. 산소는 원래 뭐예요? 6쪽에, 16쪽에 6개 있고, 그 다음에 선이야. 결합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고,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비공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는 마이너스, 이 산소는 플러스. 그렇죠? 요거에 이제 형식 전화가 이렇게 표시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옥소늄 이온은 광한 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요거나 혹은 뭐야? OH, 일반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운 HO- 이 친구 뭐야? 강염기에 속해요. 이거는 강산에 속하고, 우리 그걸 배웠죠? 이거는 분명히 산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뭐야? 염기의 성질을 가져요. 요거 뭐 CH3 하나, H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 똑같은 산소라도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붙느냐 마이너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반응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하가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전하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도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형식 전하가 붙어 있죠. 산소. 이거는 뭐 물이에요, 물. 이거는 형식 전하가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이게 위에서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뭐야? 루이스 구조에 표시된 분자의 원자에서 결합은 1개, 홀전자는 그 개수만큼 하고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형식 전하가 뭐냐면 34페이지에 2번 뒤에 있는 게 있죠. 계산법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형식 전하의 개념으로 바로 적을 수가 있는데 형식 전하는 결합을 완전한 공유 결합으로 취급할 때의 원자의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 전하라는 거는 결합을 다 공유 결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요 공유 결합은 요거 요렇게 돼 있고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쉐어링 한다는 거니까 이 산소에 원래 속해 있던 전자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된다고. 그래서 선 하나 있으면 어차피 선 하나에 전자 2개라도 전자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선을 하나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다 세면 된다는 거예요. 선 하나도 하나로 취급하고 전자 점 하나로 해서 그래서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면 그냥 형식 전하 제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하는 공유 결합으로 그냥 이게 극성이 있든 거 없는 거 관여하지 않아요. 결합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만으로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아무리 전자쌍이 훨씬 산소로 많이 치우쳐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완전 공유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 전하가 제로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하고 똑같이 OH죠. 이거 OH고 이것도 OH죠. 그러면 둘 다 먹으면 뭐야? 괜찮죠? 이거 먹으면 뭐야? 괜찮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게 돼요. 알겠죠? 이거 뭐 강산이기 때문에 먹으면 돌아가신다니까? 네. 그 불산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불산은 약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해가 큰데 강산을 들여 마셔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먹어야 돼요. 하나씩 먹고 왔죠? 지금 저 물 먹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형식 전하가 붙는 거 안 붙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야? 플러스는 전자를 의미합니까? 핵의 양성자를 의미합니까? 양성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핵 양성자는 뭘 많이 당길까요? 전자를 강하게 당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돼요? 강하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클까요? H는 전자상 줘버리니까 자기 원래 하나 있었는데 없으니까 플러스로 도망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 전화가 없는 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여간에서는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화가 붙을 때 산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NH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산도, 반응성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반응할 때 제가 써먹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다양한 종류의 형식 전화가 나오는데요. 좀 어렵게 생긴 형식 전화 하나 보면 거기 CH3 나와 있고 여기에 N 나와 있고 루이스 고제 그릴 때 이 NO2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 CH3에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전자상 그리면 어쨌든 질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은 옥탱도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옥탱도를 만족하려면 세상도 그려주고 옥탱도 만족하려면 세상도 그려주고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것이 맞는가? 이거는 형식 전화를 해보면 돼요. 이거 형식 전화 하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면 된다겠죠. 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 토탈 형식 전화는 뭐야? 이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런데 자연의 물질은 뭐야? 형식 전화가 없어요. 토탈 분자의 형식 전화는 없어요. 화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원래 전자 5개 있는 질소니까 플러스고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마이너스. 그럼 요 토탈 형식 전화 합은 뭐야? 빵이 되죠. 이게 자연을 더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통 쓸 때 CH3, NO2 이렇게 해서 화전을 안 붙이거든요. 화전이 없어요. 전체 화전 네트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된 이것이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그리면 요건 극성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요 CH3하고 N 플러스가 있으면 이 극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반응성에 차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그 3번 있죠. 34페이지 이거 3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줄을 그어 놓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기화학에서 질소나 산소나 불소, 할로젠의 경우에는 라디칼을 제외하고는 중간체를 할지라도 옥탱도를 만족하는 형태. 즉 뭐야? 외곽에, 최외곽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자가 항상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야? 탄소는 3개의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중간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CH3 OH 이렇게 써요. 그 생략해버리게 돼요, 전자쌍을. 그런데 생략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뭐야? 여기 산소는 옥탱도를 만족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 있죠. H3O 플러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전자쌍 현상이 있어야 돼요. 생략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옥탱도를 만족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HO, H 플러스 전자쌍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탄소는 예외라는 거예요. 탄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전자쌍을 한 쌍을 해서 옥탱도를 만족하는 8개의 전자를 표시해줘야 되지만 탄소는 안 하고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중간체로.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죠. 옥탱도를 만족하지 않죠. 6개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형식전으로 표시하면 하나, 둘, 세 개고 원래 탄소 외곽 전자가 뭐야?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어야 되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전기염 산소나 질소나 플로레 이런 데서 비공유 전자쌍 표시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해답이 있으니까. 어느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 CH3NH 이렇게 해놓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CH3는 뭘 아시니까 N에 H만 해놓고 형식 전화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N은 반드시 옥탱률을 만족하는 형태로 그려주고 8상, 그러니까 4상 맞죠? 8개 죠. 이렇게 해주고 형식 전화를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마이너스.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초보 단계니까 전자상을 2개를 표시해 주었어요. 표시 안 해줘도 이거란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구조 볼까요? 마지막 구조. CH3, C에 이게 지금 제가 NHCH3하고 CH2CH3 해서 이렇게 교재에서는 땅땅이 나와 있죠. 근데 교재 땅땅 안 놔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비공유 전자상을 한 상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N하고 여기 H에서 한 상, 두 상, 세 상밖에 없기 때문에 질소는 반드시 만족하게 돼야 돼요. 근데 탄소는 없으면 없는 걸 그냥 해주는 거예요. 땅땅 찍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형식 전화는 제로고요. 그렇게 해서 형식 전화를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형식 전화는 반응할 때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일단 형식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거 표시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됐나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공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명구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2장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 또 유기화학에서 가장 유기화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공명구조예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있잖아 이따위가 유기화학에서 공명구조가 뭐 70% 차지한대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명구조를 이해하면 유기화학을 굉장히 이해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공명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